2022년 OECD가 발표한 사회 이동성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한국에서 소득 하위 10%에 속한 가정이 중위소득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 평균 5세대입니다. 150년이죠. 당신이 아무리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감사 일기를 쓰고 긍정적인 말을 해도 당신의 증손자 세대가 되어서야 겨우 평균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노력 부족 때문일까요? 습관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인생이 풀리는 사람들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인의 습관이 아니라 시스템의 작동 원리,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는 전략에 대해서요. 여러분은 우편 번호가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학자들이 진행한 오퍼튜니티 아틀라스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연구팀은 미국 전역에서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추적했어요. 태어난 곳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소득까지 전부 기록한 거죠. 결과가 뭐였을까요? 같은 소득 수준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자라난 동네에 따라 성인이 되었을 때 연봉이 평균 42%나 차이가 났습니다. 똑같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한 명은 강남구에서 자랐고 한 명은 관악구에서 자랐다면 둘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 차이 때문일까요? 아니죠. 인프라의 차이, 네트워크의 차이, 롤모델 밀도의 차이였습니다. 강남구에서 자란 아이는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의사, 변호사, 사업가를 봅니다. 학원 가는 길에 외제차가 지나가고 친구 부모님이 해외 출장 이야기를 하죠. 반면 관악구에서 자란 아이는 같은 노력을 해도 주변에서 보는 롤모델 자체가 다릅니다. 이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환경이 강제하는 한계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2010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의 지역 간 소득 격차는 1.7배 증가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태어난 곳의 영향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네트워크는 어떨까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사회학자 마크 그라노베터가 1970년대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83%가 약한 연결을 통해 일자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약한 연결이 뭐냐면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아니라 아는 사람 정도의 관계를 말합니다. 친한 친구들은 나와 비슷한 정보를 갖고 있지만 약한 연결은 전혀 다른 세계의 정보를 갖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 약한 연결의 질이 계층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상류층 아이들은 부모의 골프 모임, 동창회, 업계 네트워크를 통해 자연스럽게 질 높은 약한 연결을 만듭니다. 하지만 하류층 아이들은 그런 네트워크에 접근조차 할 수 없죠. 2023년 페이스북의 데이터 과학팀이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7,200만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친구 중에 고소득층이 많을수록 본인도 소득 상승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걸 경제적 연결성이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부자 친구를 사귀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어떤 정보에 노출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소득층과 연결된 사람들은 더 좋은 일자리 정보, 투자 기회, 비즈니스 팁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경제적 연결성은 대부분 타고납니다. 부모의 계층이 결정하는 거죠.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웨는 이걸 문화 자본이라고 불렀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자본이에요.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의 수준, 여행지에서의 경험, 예술 작품을 보는 안목, 실패를 대하는 태도까지 전부 문화 자본입니다. 상류층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걸 몸에 익혀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자연스럽게 배우죠. 이건 자기계발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책으로 배울 수 없어요. 그냥 살면서 체화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시스템이 불공정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시스템을 이해하는 순간 게임의 룰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MIT에서 2023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이게 명확해집니다. 소득 하위 20% 출신인데 상위 20%로 올라간 사람들 1,200명을 추적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정면 돌파가 아니라 우회 전략이었습니다. 명문대를 가는 대신 특정 기술에 올인했어요. 코딩, 디자인, 영상 편집 같은 실용 기술만 대기업에 지원하는 대신 성장하는 스타트업을 찾았습니다. 전통적인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애쓰는 대신 온라인에서 퍼스널 브랜딩을 했어요. 링크드인에 포트폴리오를 올리고 깃허브에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유튜브에 지식을 나눴죠. 이게 바로 시스템 해킹입니다.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지만 시스템의 틈새는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2021년 한국에서 한 청년이 화제가 됐습니다. 지방 전문대를 나왔는데 네이버의 개발자로 입사했거든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대학 이름으로는 경쟁이 안 된다는 걸 일찍 깨달았어요. 그래서 깃허브에 메일 코드를 올려
올렸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요. 그의 기터브 프로필은 어떤 명문대생보다 화려했어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한 기록, 다른 개발자들과의 협업 흔적,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코드들이 쌓여 있었죠. 네이버는 학벌이 아니라 이 실력을 봤습니다. 이게 우회 전략이에요. 디지털 시대는 역설적으로 계층 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옛날에는 좋은 네트워크에 들어가려면 명문대를 가거나 특정 동호회에 가입해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트위터에서 업계 최고 전문가를 팔로우할 수 있고 디스코드 커뮤니티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링크드인에서 멘토를 찾을 수 있고 유튜브에서 무료로 하버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정보 격차가 있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문턱이 낮아진 거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2024년에 발표한 연구가 이걸 뒷받침합니다. 소득 하위 출신인데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했더니 이들은 개인 습관보다 전략적 자원 배치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감사 일기를 쓰는 대신 업계 전문가 100명을 팔로우했습니다. 아침 루틴을 만드는 대신 온라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어요. 긍정 확언을 외치는 대신 멘토 한 명을 확보했죠. 같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더라도 방향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기가 속한 네트워크를 의식적으로 관찰한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지, 어떤 기회를 포착하는지를 냉정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 네트워크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그래서 온라인으로 나간 겁니다. 레딧에서 자기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커뮤니티를 찾았고 슬랙 채널에서 업계 사람들과 소통했어요. 오프라인에서는 절대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온라인에서 만난.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순히 팔로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글에 의미 있는 댓글을 달고 커뮤니티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고 자기만의 인사이트를 보여줘야 해요. 그래야 그 네트워크가 진짜 내 자산이 되거든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면 그건 구경꾼이지 참여자가 아닙니다. 2019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5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A그룹에게는 전통적인 자기 개발 교육을 했습니다. 목표 설정, 시간 관리, 긍정적 사고 같은 거요. B그룹에게는 네트워크 전략을 가르쳤어요. 온라인에서 멘토 찾는 법, 커뮤니티 활용법, 퍼스널 브랜딩 방법 같은 걸 알려줬죠. 2년 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B그룹의 취업률이 A그룹보다 2.3배 높아 평균 초봉도 38%나 높았어요. 습관보다 연결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당신이 목표로 하는 분야에서 상위 10%에 속한 사람들을 최소 20명 이상 찾으세요. 트위터든 링크드인이든 유튜브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을 팔로우하고 그들이 공유하는 콘텐츠를 매일 확인하세요. 그들이 읽는 책, 참석하는 행사, 나누는 대화를 관찰하는 겁니다. 6개월만 이렇게 해도 당신의 정보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온라인 커뮤니티를 최소 1개 이상 찾으세요. 레딧, 디스코드, 슬랙, 어디든 좋습니다. 거기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질문하고 답변하고 정보를 공유하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3개월만 꾸준히 하면 그 커뮤니티에서 당신을 알아봅니다. 그게 약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그 연결이 문을 열어줍니다. 세 번째, 멘토를 한 명 찾으세요. 꼭 오프라인일 필요는 없어요. 온라인 멘토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의 콘텐츠를 깊이 있게 소비하고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피드백을 구하세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진심으로 배우려는 사람에게 시간을 내줍니다. 단 막연하게 조언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 해요.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막혔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처럼 말이죠. 네 번째, 당신만의 콘텐츠를 만드세요. 블로그든 유튜브든 인스타그램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배운 걸 정리해서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콘텐츠는 24시간 일하는 영업사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누군가 당신의 글을 읽고 당신을 기억해요.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그 사람 블로그에서 봤는데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전문가도 아닌데 무슨 콘텐츠를 만들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당신보다 6개월 뒤처진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전문가예요. 당신이 방금 해결한 문제를 누군가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걸 공유하는 겁니다. 완벽할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배운 걸 나누면 됩니다. 2020년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거나 공유하면 학습 효과가 90%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냥 듣기만 하면 5%밖에 안 남습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건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최고의 학습법이에요. 동시에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개발자는
코딩을 배우면서 매일 배운 내용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딱히 독자를 늘리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정리용이었죠. 그런데 6개월 뒤에 한 스타트업 대표가 그 블로그를 보고 연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학습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 개발자는 경력도 없었지만 블로그 하나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시스템은 분명히 불공정합니다.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네트워크를 갖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하지만 알고 싸우는 것과 모르고 싸우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시스템의 룰을 이해하면 적어도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할지는 보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거죠.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건 뭘까요? 태어난 집안, 부모의 재력, 학벌, 과거의 실수들, 이런 건 아무리 후회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대신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당신이 매일 소비하는 정보, 당신이 연결되는 사람들, 당신이 만드는 콘텐츠, 당신이 쌓는 기술, 이건 오늘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건 큰 결정이 아니라 작은 일상의 선택들이다. 매일 출퇴근길에 뭘 보느냐, 점심시간에 누구와 대화하느냐, 퇴근 후에 뭘 배우느냐, 이런 작은 선택들이 5년 뒤 당신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환경이 아니라 당신이 할 수 있어요. 2018년 MIT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보 다이어트를 했다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정보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고품질 정보만 섭취한 겁니다. SNS 피드를 무한 스크롤하는 대신 롱폼 아티클을 읽었고, 자극적인 유튜브 쇼츠 대신 깊이 있는 강의를 들었어요.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뭘 소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당신의 뇌는 컴퓨터와 같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느냐에 따라 출력이 달라지죠. 매일 연예인, 가십과 자극적인 뉴스만 보면 당신의 생각도 그렇게 됩니다. 반대로 업계 트렌드, 전문가의 인사이트, 케이스 스터디를 보면 당신의 사고방식이 그쪽으로 바뀌어요. 이게 정보 환경의 힘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뭘 해야 할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당신의 정보 환경을 점검하세요. 매일 소비하는 콘텐츠 중에서 당신의 목표와 관련 없는 건 과감하게 차단하세요.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을 리셋하고 트위터 팔로우를 정리하고 뉴스 앱 알림을 끄세요. 그 자리에 고품질 정보원을 채워넣는 겁니다. 둘째, 연결을 만드세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가고 싶은 곳에 이미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커뮤니티 1개, 멘토 1명, 이거면 충분합니다. 6개월만 꾸준히 참여하면 그 네트워크가 당신의 자산이 됩니다. 셋째, 만드세요. 소비만 하지 말고 생산하세요. 블로그 글 하나, 유튜브 영상 하나, 깃허브 프로젝트 하나, 뭐든 좋습니다. 당신이 배운 걸 정리해서 세상에 내놓으세요. 그게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되고 네트워크가 되고 기회가 됩니다. 시스템은 불공정하지만 포기할 이유는 아닙니다. 오히려 시스템을 이해했기 때문에 당신은 더 똑똑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정면 돌파가 안 되면 우회하면 됩니다. 전통적인 경로가 막혀 있으면 새로운 경로를 만들면 돼요. 디지털 시대는 그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150년을 기다릴 건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틈새를 찾을 건가요? 시스템이 만든 게임의 룰을 따를 건가요? 아니면 당신만의 게임을 만들 건가요? 답은 명확합니다. 시스템을 이해하고 연결을 만들고 가치를 생산하세요. 그것이 이 불공정한 게임에서 살아남는 진짜 전략입니다.